새벽 5시. 아파트 전체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수진의 부엌에서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40세대 며느리가 감자를 깎고 있습니다. 이미 2시간째입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합니다. 물집이 잡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칠순입니다. 21살에 시집와서 22년.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을 담으면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아직 몰랐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사온 한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22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손에 꼽습니다. 명절에 인사드리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밥상을 차려드리면 한마디도 없이 드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누이에게는 다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손주들에게는 웃음을 보이신다는 것을, 오직 며느리에게만 차가우셨습니다. 그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버릇없다 할 것 같았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우고, 시어머니가 드실 생각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에 쓰러지신 후로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 그것만 들으면 22년의 서름이 녹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미역을 불리고, 두부를 썰고, 손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앞치마에 묻은 양념 자국이 새벽의 고단함을 말해줍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호가 눈을 비비며 들어왔습니다. 뭐야?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어? 수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러네. 엄마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는 말. 22년 동안 들은 말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이 새벽에 부엌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2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21살의 수진이 처음 시댁문을 들어서던 날입니다. 민호와 결혼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까지 숙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는지 모릅니다. 수지는 허리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들어와. 그것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찻잔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앉았습니다. 수진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순자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수진도 찻잔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손님 것이야.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님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호와 결혼한 지 일주일. 이미 며느리인데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지는 찻잔에서 손을 뗐습니다. 순자는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수지는 그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청자 찻잔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는 물건이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그 찻잔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니까 조심해야지. 민호가 나중에 한 말입니다. 원래 그러신 거야? 낯을 많이 가리셔. 수지는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필요한 말만 하셨습니다. 밥 차려. 빨래개. 방 치워. 명령만 있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걸면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신우이 민정이 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딸 왔어. 민정아. 이리 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보이지 않던 웃음이 딸에게는 활짝 피었습니다. 그날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가운 것은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며느리에게만 차가웠던 것입니다.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을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하나로 22년을 버텼습니다. 오전 11시. 시댁거실에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수지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미역국이 먼저입니다. 시어머니 생신에는 미역국을 끓여야 합니다. 한우 미역국입니다. 멸치 육수부터 직접 우렸습니다. 그 옆에 갈비찜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갈비찜입니다. 3일 동안 양념을 재웠습니다. 고기가 젓가락에 부드럽게 찢어집니다. 잡채도 있습니다. 당면을 삶고 채소를 볶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그래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시어머니가 잡채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 부쳤습니다.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3가지입니다.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나물 반찬은 5가지입니다.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무, 하나하나 정성껏 무쳤습니다. 12가지 반찬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수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봐도 정성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인정해 주시겠지.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나오셨습니다. 칠순의 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여위셨습니다. 작년에 쓰러지신 후로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수지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순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선이 상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음식들을 훑었습니다. 미역국에서 멈췄습니다. 갈비찜으로 옮겼습니다. 잡채를 보았습니다. 전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만족하시는 걸까요? 불만족하시는 걸까요?
얼굴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와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 딸 지은이와 중학생 아들 준서입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들 왔어. 수지는 그 미소를 보았습니다. 22년 동안 자신에게는 보여주신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가슴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입니다. 오늘만큼은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랐습니다. 다 버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지? 이런 거 누가 먹어?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손으로 미역국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출렁거렸습니다. 몇 방울이 상보 위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게 사람이 먹을 것 같아? 짜기만 하고, 비리기만 하고. 내가 이런 거 먹으라고 아들 낳아 키웠어?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수지는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2년입니다. 22년 동안 참고 참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준비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감자를 깎았습니다. 기름 냄새에 속이 뒤집어져도 전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라고요. 누가 먹냐고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그럼 22년 동안의 노력은 뭐였습니까? 새벽마다 일어나 밥 짓고, 명절마다 음식 장만하고, 아픈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그게 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민호 씨. 수진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호가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남편입니다. 자신을 위해 한마디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은 늘 혼자였다는 것을, 아무도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처럼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수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재호였습니다. 옆에 앉아도 되겠나? 재호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재호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인 거 알잖아요. 아니야. 재호가 말했습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수진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2년 전이었어. 자네가 시집 오기 전에. 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순자가 점쟁이한테 갔었어.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점쟁이요? 응. 민호 결혼 전에.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점쟁이가 그랬대.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시어머니보다 먼저 죽는다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미신이야. 나도 알아. 재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믿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자네를 멀리했던 거야? 정이 들면 더 힘들 거라고.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2년 동안의 냉대. 그 이유가 고작 점쟁이의 말 한마디였다니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네. 내가 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알았으면 뭐가 달랐을까요? 진작 알았으면 덜 아팠을까요? 아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았어도 아팠을 거예요. 이유가 있든 없든 상처받은 건 똑같아요. 재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버지. 저는 좀 더 있다가 갈게요. 수진 씨. 재호가 불렀습니다. 수진이 돌아보았습니다. 자네는 좋은 며느리야. 순자도 속으로는 알고 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수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2년입니다. 22년 동안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요. 수지는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했어.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자신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분홍색. 세상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22년 동안 이런 노을을 본 적이 있었나요? 항상 바빴습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아이들 챙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수진이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살겠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마음껏 노래했습니다. 마음껏 울었습니다. 마음껏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모레가 있습니다. 수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수진은 자신의 부엌에 서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부엌입니다. 하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새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샀습니다. 밝은 노란색입니다. 양념 자국 묻은 낡은 앞치마는 버렸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을 위한 아침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아침입니다. 좋아하는 토스트를 굽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엄마. 딸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할머니네에서 무슨 일 있었어?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음식을 싫다고 하셨어.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엄마 음식 맛있는데. 수진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지은아. 수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하나 알려줄게. 지은이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아빠는요? 아빠랑은 얘기할 거야. 민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피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2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인정에 목매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토스트가 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커피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다른 하루입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